안녕하세요. 알면 피가 되는 지식 RPG입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이 음악 다들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한국 남자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은 무조건 들어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 리그의 바로 테마곡입니다. 챔피언스 리그는 유럽 축구연맹 UEFA가 주관하는 축구 대회인데요. 유럽 각 리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들끼리 다시 모여서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통해 정말 그 시즌의 최강의 팀이 어디인지를 가리기 위해 진행하는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피파 클럽 월드컵이 역사도 길지 않고 권위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이 UEFA 챔피언스 리그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클럽 축구 대회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관련해서 세계적인 감독들이 인터뷰한 걸 제가 조금 뽑아와 봤는데 한번 볼게요. 우선 알렉스 퍼거슨 경인데요. 이것은 월드컵보다도 낫다. 믿을 수 없다. 정말 환상적인 토너먼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제 무리뉴 감독, 이 게임, 이 경기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회다. 심지어 월드컵보다도 크다. 국가대표팀보다 여기 있는 선수들이 더 하이 레벨에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은 이제 전 아스날 감독 아르센 벵거 감독인데 지구에서 최고의 축구를 보고 싶다면 챔피언스 리그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다 월드컵보다 낫다. 챔피언스 리그가 최고의 축구 대회다. 가장 수준 있는 축구 대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축구인들도 가장 최고의 대회로 뽑을 만큼 별들의 무대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 챔피언스 리그인데, 그렇다면 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 경기장은 과연 어떻게 뽑히는 걸까요? 유럽 축구를 조금 오래 본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 그런 의문을 가져보셨을 것 같아요. 이 경기장은 결승 개최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왜 또 하는 거지? 실제로도 2011년도에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챔피언스 리그 결승을 개최를 했었는데 그 다음 시즌이 13년도에 또 바로 결승을 한 번 더 개최를 했고요. 2014년도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을 개최했던 이제 포르투갈 이스타디우 다 루스 스타디움에서도 2020년도에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또 결승을 개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지 않은 텀으로 결승을 개최하는 경기장이 종종 나오는 이유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을 개최할 수 있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기장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 축구연맹에서는 경기장 스타디움들의 등급을 부여하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원래 2006년까지는 호텔처럼 5성급으로 분류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카테고리 1부터 카테고리 4, 총 4가지 단계로 나눠서 스타디움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챔피언스 리그 결승을 개최하려면 가장 높은 등급인 카테고리 4를 받아야 하는데요. 카테고리 4를 받은 경기장들은 다른 이름으로 엘리트 스타디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엘리트 스타디움이 되는 건 정말 결승전을 개최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을 갖추는 거고, 그 이외에도 스타디움 근처에 5성급 호텔의 객실 수, 개최하는 도시의 교통 정도, 이런 조건을 또 따로 봅니다. 2016년까지 UEFA 회장했던 미셸 플라티니 회장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 경기는 좌석수가 7만석 이상 되는 경기장에서 개최를 하겠다, 이런 코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 20년을 봤을 때 챔피언스 리그 결승을 개최했던 경기장 중에 좌석수가 7만이 안 되는 경기장은 19년도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 경기장 완다 메트로폴리타노 딱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근데 얘네도 6만 9천석이에요. 7만 한참 안 되는 경기장을 찾으려면 2002년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최근 트렌드를 봤을 때 이 엘리트 스타디움이 됐더라도 좌석수가 5만석 정도인 경기장들은 아무래도 당분간 챔피언스 리그 결승을 개최하기는 어려울 것 같죠. UEFA가 발표한 카테고리 4를 만족하는 엘리트 스타디움의 개수는 총 27개입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경기장 위주로 몇 개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구장 올드 트래포드입니다. 좌석수는 7만 6천석 정도 되고요. 한국 팬들한테는 박지성 선수 때문에 엄청나게 익숙한 구장이죠. 종합 스타디움이 아니라 전용 축구 경기장이라서 좌석과 필드의 거리도 굉장히 가깝고, 그래서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서의 역할을 엄청나게 잘하는 구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AC 밀란과 인터 밀란의 홈구장 산시로 스타디움입니다. 좌석수는 8만 3천석 정도 되고요.
유럽 축구 팬들한테는 이제 같은 경기장인데 이름을 두 개로 나눠서 부르고 있는 걸로 되게 유명하죠. AC 밀란 홈구장으로 부를 땐 산시로, 인테르 홈구장으로 부를 땐 주세페 메아차라고 부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옛날 얘기고, 요즘은 밀란 팬들, 인테르 팬들 둘 다 편하게 산시로 스타디움이라고 부르고 있고, 공식 명칭만 주세페 메아차 스타디움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올림픽 스타디움입니다. 좌석 수는 8만 1000석 정도 됩니다. 이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2004-2005 AC 밀란과 리버풀 이스탄불의 기적 그 결승전이 열렸던 경기장이고요. 돌아오는 2021년 챔피언스리그 결승 경기장이 될 예정입니다. 프랑스의 스타드 프랑스입니다. 좌석은 8만석 정도 되고요. 프랑스 국가대표팀 홈 경기장으로 유명하죠. 한국 팬들한테는 2019년도에 방탄소년단이 유럽 스타디움 투어를 한 적이 있는데, 마지막 피날레를 이 경기장에서 또 하기도 했고요. 2024년에 프랑스가 파리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이 경기장이 올림픽 주 경기장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입니다. 좌석 수는 8만 1000석 정도 되고요. 경기장 이름은 레알 마드리드의 전설적인 인물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가 명명했다고 하네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같은 경우에는 선수, 감독, 이사, 회장, 그중에 회장으로서는 35년간 역임을 했고, 본인 인생에서 69년간 레알 마드리드에서 일을 해서 한 번도 다른 클럽에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농구팀 같은 경우에도 유럽 최고의 명문으로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거의 수호 성인급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국가대표 경기장 웸블리 스타디움입니다. 좌석 수는 9만석 정도 되고요. 영국이 축구의 종주국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 웸블리는 축구의 성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토트넘이 최근에 경기장을 새로 짓는 동안 3시즌 정도 잠시 홈으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 팬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익숙한 경기장이겠네요. 독일 바이에른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입니다. 좌석 수는 7만석 정도 되고요. 알리안츠 그룹이 2041년까지 경기장 명명권을 가지고 있어서 알리안츠 아레나로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여담으로 피파랑 유에파에서는 이 네이밍 라이츠, 경기장 명명권을 인정을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에파 공식 명칭은 푸스발 아레나 뮌헨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로는 아스날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이나 뒤에 나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완다 메트로폴리타노 정도가 있겠네요. 포르투갈 벤피카의 홈구장 이스타디우 다 루스입니다. 좌석 수는 6만 6천석 정도고요. 이 구장 같은 경우에는 13-14 시즌 마드리드 더비였던 결승이 개최가 됐었고, 레알 마드리드가 10번째 챔피언스 리그 우승 나데시마를 여기서 달성한 걸로 축구 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입니다. 좌석 수는 7만 4천석 정도 된다고 하네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사용된 경기장으로 손기정옹이 올림픽 금메달을 수여받았던 경기장이기도 합니다. 또 2006년 독일 월드컵 결승 경기장이었는데요. 지네딘 지단이 본인의 은퇴 경기를 정말 불명예스럽게 마무리해버렸던 일명 지단 박치기 사건이 있었던 경기장입니다. 스페인의 완다 메트로폴리타노 구장입니다. 좌석 수는 6만 8천석 정도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7-18 시즌부터 비센테 칼데론 대신에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장 같은 경우에도 알리안츠 아레나랑 똑같이 완다그룹에서 구장 명명권을 사들여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유에파 공식 명칭은 에스타디오 메트로폴리타노라고 하네요. 스페인의 캄노우 경기장입니다. 좌석 수는 9만 9천석 정도 되고요. 축구팬들한테는 캄프누, 누캄프라는 영어 발음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새 경기장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원래 이름은 에스타디 델 FC 바르셀로나였는데 별명이 정식 이름으로 전환이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르셀로나 홈구장으로 쓰이고 있고요. 카테고리 4를 만족하는 엘리트 스타디움 중에 객석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약 한 달 뒤 2월 17일부터 2020-21 시즌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가 시작합니다. 지난 시즌에는 포르투갈 리스본에 위치한 이스타디오 다 루스 경기장에서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이 맞붙어 바이에른 뮌헨이 통산 6번째 비기어를 들어 올렸습니다. 올해는 어떤 팀이 유럽 최강이라는 영광을 차지하게 될까요?
영상 시작하면서 들려드렸던 테마곡 하나만으로 축구 팬들을 설레게 만드는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가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클럽의 선수들 그리고 우리 팬들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즐기는 세계 최고의 축구 축제가 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